이게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죠. 네. 이게 이제 해석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5.5%대의 이제 고물가를 지속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두 달 연속 그래도 이게 상승세가 둔화됐다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판단할 때는 시장에서 판단할 때는 5%에서 5, 6% 그 사이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달에 네. 3.7%였단 말이에요, 물가가. 네. 작년 12월에. 그게 올해 초에 한 3.4.1, 4.1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5로 팍 치솟아요. 그리고는 6월, 7월에 6을 넘어가.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 걸린 거잖아. 그래서 금리 막 파바바바바 올리고 막 이러면서 8월에 5%대로 다시 돌아오고 지난달 발표가 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5.6이 나왔어. 5.6이 나왔죠. 그럼 여기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6이 넘더니 좀 잡혀가나 보다. 좀 이렇게 꺾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냥 그게 좀 섣부른 추측일 수 있다는 여러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제 스트레이트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오펙이라고 해서 이 중동의 석유 수출 기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물가가 한풀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석유류 가격이 좀 안정돼서 깎였거든요. 원유가가 떨어지면서 잡힌 거야. 근데 그 사실 이 얘기가 하기 좀 그런데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코어 물가 개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코어가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항상 이제 예를 들어 드는 건데 우리가 무슨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코어 근육이잖아요. 이거. 코어 근육. 제가 이거 많이 해요. 네.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식품류를 제외하고 이 식량 원자재를 좀 빼고 그러면 진성 물가가 얼만큼 올랐냐를 보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 태풍 때문에 갑자기 배추값 오른 것 때문에 물가 지표가 왜곡이 되면 그거는 진짜 트렌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싹 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코어 물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코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을 걷어내고 저도 좀 걷어내야 되지만 코어 근육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돼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 있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아니고 실제 있어. 있어. 매장량이 상당해요. 아직 채굴을 안 했을 뿐이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 코어의 어떤 변동을 좀 봐야 진짜 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 코어 자체도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물가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코어는 올랐다. 코어는 올랐다. 근데 그 꺾인 것도 결국은 기름값 살짝 잡힌 영향이 컸다. 근데 그 기름값마저도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이산화님 대학교 학식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이거 저희가 학식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먹었는데 이게 학식이 제가 보니까 제가 먹은 학식은 한 뭐 6,500원 정도 돼요. 어제 먹은 게? 어제 먹은 우리가 같이 먹었던 게 6,900원짜리 먹었잖아요. 학생은 1,000원 깎아줘. 그래? 그래서 5,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비싸고 이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식당 측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고물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제 일단은 석유 생산국 기구를 우리 흔히 오펙이라고 해요. 오펙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붙은 걸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만 배럴이면 하루 사용량이 2%쯤 된대요, 전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할 양은 아니에요. 무시할 양 아니에요. 무시할 양은 아니고. 사진이 좀 있나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오펙이,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보세요. 9월에 좀 잡혔잖아, 쭉. 이러니까 9월 물가가 좀 안정됐던 거야. 근데 다시 오펙이 생산량 줄이네 어쩌네 하니까 슬그머니 지금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펙에서의 판단이 이게 가격 방어를 해야 되겠다. 잘 팔릴 때 가격 방어를 해야겠다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전체 세계 경제가 불경기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장을 돌리려고 해도 사실은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는 원유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공장들의 생산을 줄이고 그렇죠. 불경기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오펙에서도 그러면 너무 좀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뭐냐? 임점섭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딩하. 저 이모티콘을 딱 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또 인생 선배님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동시대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쉐즈건님
말 타고 다니라던 할아버지 말씀. 세대가 아니고 이거는 그 타임머신. 거의 무슨 가을의 전설 느낌도 나고 옛날 영화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 외식 물가가 어제 또 최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식품들 어. 이러니 이러니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게 이제 코어 물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이런 지표를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 국제 유가가 갑자기 이제 하락했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한번 오르면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랐다는 거는 그렇죠. 아무리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돼도 물건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죠. 게다가 이 시차가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내렸다고 해서 아 이제 숨통 좀 트였네 이게 아니고 이 정책 시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걸린다고 네, 해요. 기름값 내려가려면. 기름값이 내려가는 우리가 주유할 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반영이 되려면 지금 보세요. 고공행진 했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 시차나 결정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영향이 이 한창 $100 유가 $100 넘었을 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민주님 기름값 다시 6, 7월 수준으로 오를까요? 그러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외신 전망을 보면은 국제유가 $100를 넘을 거라는 관측은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근데 유가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넣는 휘발유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는 지금은 유류세를 많이 깎아주고는 있어요. 지금 계속 사실 지금 기름값 2,2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1,700원에 넣는 거를 기름값 내려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기름값은 내려가긴 했지만 아주 크게 내려간 건 아니고 지금은 세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권벌민님 인스턴트 너마저 가격이 오르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햇반에 고추장 이게 뭐 저희가 더 물러설 데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는 마지노선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햇반 고추장까지 올라버리면 뭐 정말 힘든 거죠. 햇반 하나에다가 이제 김 하나 넣고 이렇게 사실 참치 하나 뜯고 그러면 이제 한 끼가 가긴 가. 근데 참치 그 통조림 봐봐. 35%잖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어제 물가가 한풀 꺾인 것처럼 나왔다. 네. 근데 도도한 코어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식품이랑 기름값은 내려올 기미보다 올라갈 기미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10월에 다시 또 올라갈 또 수도 시차가 있겠다. 있다. 근데 국제유가 그래프에 따라서 물가가 요동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삐까뻔쩍님 예전에 찬밥에 고추장만은 밥 잘 먹었슈 했는데 이게 그래요.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데 이 길어지면은 매일 먹기 힘들죠. 피폐해집니다. 네. 네. 해봤어요. 피폐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딩딩대학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한국은행도 비슷한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물며 딩딩대학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금리는 당연히 또 크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어서 0.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이고 빅스텝이라고 하죠. 빅스텝이라고 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외신들을 저희가 쭉 보면 아침에도 제가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속도 조절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다 죽는다 이런 네. 거죠. 어제 이제 웅스타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엔에서조차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상승이 너무 빠르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만 타겟팅해서 가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기 위한 그렇죠. 것이고 불경기가 오는 걸 또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양단인 게 금리 적게 올리면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게 그럼 대신에 내 또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맞습니다.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대처를 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그 미서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고통 지수라고 경제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불경기죠. 불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랑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실업으로 고통받나 소득 줄는 불경기로 고통받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나 이게 고통의 총합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초과삼간 다 태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야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어차피 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